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원인이 루머죠, 루머.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루머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루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루닛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루닛 유증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해도 뭐 찾을 수가 없던데 도대체 어디서들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다음부터 루닛에서 이런 루머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나름대로 장중에 대응을 했습니다. 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한 건데, 자, 뭐라고 했냐면, 주총에서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는 변함없는 약속이다. 올해 운영자금 목적에 유상증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조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유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주주 가치에 반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법은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장중에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해서 마이너스 11%, 12% 뭐 이 정도 가던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리고 온전하게 만약에 이 악성 루머 때문에 하락한 것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이 하락분은 금세 다시 채워집니다. 자, 문제는 이 하락을 이용할 세력이라는 주체죠.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는 위로 올라가든 뉴스든 아래로 내려가든 뉴스든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뉴스가 됐든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루머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이 루머의 시작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 7%인 거지 원래 마이너스 11%까지 갔습니다. 개인들은 루머가 아니라 유정이 공시가 떠도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려있는 사람이 대다수고요. 그렇다면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찌라시 여기저기 알아봐도 유증에 유자도 찾을 수 없었는데 도대체 이 찌라시는 누가 듣고 누가 퍼날랐기에 유증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걸까요? 무슨 의도인지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악성 루머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주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오늘 하락의 주된 주체는 표면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이탈인데 세력이라는 주체는 뭐 개인이다, 외인이다, 기관이다 라고 한 주체로 특정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에 계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이라는 주체의 청사진에는 지금 이 시점 루닛의 주가가 급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악성 루머를 동반해서 급락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외인과 기관의 이탈을 보고 누군가 유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레발친 게 일파만파 커진 걸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이탈했던 것은 자, 1분기 매출 호실적을 보고 주가가 일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1분기 매출 호실적을 보고 단 이후에 이제 단기나 중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루닛이라는 기업의 비전 때문이 아니라 비전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볼파라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 전환사채 때문이죠. 아, 이놈 또 이 소리네.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이랑 일정은 꼭 아셔야 돼요. 상장 주식 수의 10.52%가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식이고, 이걸 이제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액이 더 낮아지게 되면 가격이 적어졌으니까 그 주식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루닛은 총 주식 수가 2,890만 주, 2,9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주주 510만 주를 또 빼면 유통되는 주식 수는 한 2,4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최소 300만 주 전환가액 조정으로 더 낮아져서 만약에 최저 조정가액까지 된다면 최대 430만 주까지 신규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가 2,4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자, 이러면 첫째로 주당 가치 희석, 둘째로 엄청난 오버행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알아봐야겠죠. 자, 보면은 전환 청구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전환 청구 공시가 뜨지 않았죠.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재 전환가액이
54,892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53,300원이죠.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보통 전환사채 투자들의 전환 청구는 최소 2에서 30%의 수익이 발생할 때 전환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전환을 해버리면 수익은커녕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환 청구를 안 하면 만기일까지 전환가액이 조정이 됩니다. 이자도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죠. 여기서 라를 보시면, 라 항목을 보시면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2월 4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 7개월 24년 12월 4일부터 매 7개월 그러면 25년 7월 4일 이때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조정가액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자, 최저 조정가액은 38,425원입니다. 자, 그러면 현 주가 52,200원 기준 딱 30%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는 30.3%. 이렇게 되면 상장되는 주식수가 430만 주니까 총 손익은 약 500억. 7월까지 이대로만 가도 루닛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전환사채 투자자는 이렇게 이익을 챙기고 엑시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전환가액 조정을 싸게 먹기 전까지는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면 피해갈 수 있는 손학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여기서 이거죠.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어쩌고저쩌고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자, 전환가액을 조정하는데 전환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해당하는 날들이 왔을 때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전환가액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확정되면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겁니다. 전환가액을 낮게 조정을 한 뒤에는 당연히 주가를 상승시키겠죠. 그래야 얘네 이익이 더 커지니까. 이익도 커질 뿐더러 이제 거래가 체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려고 할 겁니다.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주가 상승이죠. 개인들은 상승하는 주가에 올라타니까. 자, 그래서 전환가액이 확정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세력이 엑시트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이때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발생하려 했던 수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부라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자, 전환사채로 신주의 10%가 넘는 주식이 상장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루닛이 오버행 리스크가 여타 다른 종목들의 전환사채보다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전환사채 조정은 이제 한 달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공시에선 최근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당일입니다. 당일 7월 4일 당일. 자,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경 쓸 단계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비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전환가액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당시 그 시점이 되면 언급을 드리고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지 근거를 포함해서 텔레그램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B는 한 달 동안 있죠. 5월 중순부터 이제 6월 중순까지 6월 초 중순까지 이때 동안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전환가액 조정으로 주가 낮아지기 전에 개인들 물리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얘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전환가액 조정에만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럼 반등했을 때 누가 삽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전환가액 조정 기준일들의 이제 하락을 시켜서 조정 싸게 받고 급등시켜야 이제 그때 개인들이 또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물렸던 개인들이.
투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관심은 유지시키되 저당가액 조정만 싸게 받아야 세력이 엑시트하기도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최근일 7월 4일 당일 이 기간이 해당하는 날 전에는 반등으로 이제 개인들의 평단을 조금 더 높이려는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는 이 부분의 디테일,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겠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겠다, 리스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내가 모르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이게 이 형태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자, 헤드앤숄더가 하락 패턴이죠. 대표적인 하락 패턴.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는 상승 패턴입니다. 자, 제 소설이 아닙니다. 역 헤드앤숄더는 인터넷에 대충 검색해도 나오고요. 대충 봐도 루닛의 현 차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 루닛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두 번 다 교과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졌고, 이렇게 갔다가 또 쭉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도 맞아들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고 봐야겠죠. 역 헤드앤숄더니까. 자, 그럼 여기가 넥라인이 아니라 어깨 라인이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급락도 기어코 말아 올려서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확신하고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반등의 초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당가액 조정 기준일까지 한 달간의 시간이 비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주가 전망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약반등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조정, 그리고 7월 4일 이후로 급반등, 요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소멸로 이후에는 우하형, 이렇게 보고요. 이 다음에 이제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전환사채 물량을 모두 소화한 뒤에 이제 저점에 장기간 이 손바뀜된 세력이 매집을 하게 될 겁니다. 꼭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우하형 뭐 이런 건 쓸데없는 얘기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에서 6월 초는 약반등, 6월 중순부터 7월 초는 조정, 7월 4일 이후에 급반등. 자, 이런 리스크 일정에 따라서 분할로 대응을 한다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투자 습관, 시드머니, 보는 보조 지표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모두가 같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분할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이것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입을 모으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승은 상승대로 분할 매도 타점을 잡는 기회로, 하락은 하락대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릴 기회로 삼는다면 어느새 수익률이 꽤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리스크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대응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토대로 그 타점과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제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루닛,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